안녕하세요, 이진호미입니다. 오늘은 그래프로 알아보는 투자 타이밍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인간의 심리가 반영된 몇 가지 그래프를 비교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큰 패턴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투자에 적용한다면 어떤 이점을 유추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그래프 위주로 설명이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프리젠테이션으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지동의 경제동화. 이야기의 순서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6개의 그래프에 대해 알아보고 그 6개의 그래프를 비교해 봅니다. 그 다음에 결론을 도출합니다. 먼저 아이디어, 제품, 신기술, 경제와 관련된 6개의 그래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엘렉 가넛의 더 크리에이티브 커브라는 책에 나온 말 그대로 크리에이티브 커브입니다.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이라고 한글 번역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을 보다가 이번 주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그래프는 좋은 아이디어나 아이템, 즉 유행 또는 트렌드가 생성되고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며 소멸되는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노래를 듣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하다가 몇 번 듣고 나면 결국 그 노래에 빠지게 되고 계속 듣다 보면 지겨워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딱 그 과정이 이 그래프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제품 수명 주기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시어도 레빗 교수의 이론인데요. 제품은 생명체와 비슷하게 탄생기, 성장기, 그리고 성숙기를 거쳐서 쇠퇴기에 이르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제프리 무어의 캐즘 이론입니다. 요즘은 기술 중심의 시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신기술이 초기 시장에 수용되고 일부 혁신자들에 의해 사용되다가 판매가 급감하고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후 기술이 안정화되고 폭발적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 이론이 제시됐는데요. 캐즘은 원래 지질학 용어로 지각 변동으로 골이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형태로 신기술 소비가 단절되는 것을 캐즘이라고 합니다. 그 예로는 인터넷, 스마트폰을 들 수 있겠네요. 네 번째 그래프는 말콤 그래두얼의 티핑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책으로도 나와 있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유행과 트렌드의 출현, 범죄의 증감, 알려지지 않았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극적인 전환 같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한순간 폭발하는 바로 그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론은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입니다. 이 하이프 사이클은 어떤 기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하이프 사이클에 대해서는 비판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결과물이 기술 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더니 과학적이지 못하다, 또 기술 개발 속도에 어떤 다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경험적으로 대략 1차이기 때문에 많이 참고되고 있는 그래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하이먼 민스키의 모델입니다. 한 번이라도 투자를 하셨거나 투자로 돈을 잃어보신 분들, 물론 저도 포함이지만 너무 익숙한 형태의 그래프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은 이 민스키 모델과 다른 어떤 인간의 심리가 반영된 그래프와의 관계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소위 버블 경제 붕괴의 모형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데요. 그래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명한 투자자가 어떤 가치에 투자를 합니다. 스마트 머니라고 불리죠. 이후 가격이 상승하며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고 이 기관 투자자들은 언론 보도를 증가시킵니다. 언론 보도 증가로 그 가치는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본격적으로 대중이 참여합니다. 이후 가치는 버블을 형성하고 버블이 극에 달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시점에서 버블이 붕괴되고 이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듭니다. 하이먼 민스키 모델을 설명할 만한 예로는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 일본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 버블,
닷컴 버블인 인터넷, IT 버블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설명드린 6개의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교에 앞서서 이게 X축과 Y축의 어떤 설정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비교 방법과 그에 따른 결과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브는 좋은 아이디어가 대중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래프이고, 제품 수명 주기는 말 그대로 제품이 생성부터 쇠퇴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라는 것은 결국 그 어떤 실물인 제품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 나타나므로 둘의 그래프는 패턴이 궁극적으로는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둘의 그래프를 겹쳐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캐즘 이론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캐즘 이론은 혁신 기술 초기 시장에서 소비가 끊기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아이디어와 제품도 이런 캐즘을 극복해야만 대중화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캐즘 이론도 겹쳐보겠습니다. 아이디어와 제품이 생겨나고 성장하는 단계에서 캐즘 구간이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티핑 포인트입니다. 티핑 포인트는 어떠한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한순간에 어떻게 폭발하는 상태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것도 겹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겹쳐보니까 티핑 포인트와 성장 단계 그리고 캐즘 구간이 겹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디어, 제품, 신기술의 성장 단계에서 캐즘을 극복하는 것이 이후 대중화가 되냐 마냐의 중요한 구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프 사이클입니다. 하이프 사이클은 기술에 대한 시장의 기대 변화를 경험적으로 정리한 것을 그래프로 도식한 것입니다. 이것도 겹쳐보겠습니다. 부풀려지는 기대의 정점, 즉 기술에 대한 초기 열광은 선구자들에 의해 급격하게 나타났다가 급속하게 식게 되는 환멸 단계에 접어듭니다. 이 환멸 단계 이후 기술 발전이 지속되면서 기술에 대한 의심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대중들의 수용이 일어나고 캐즘이 극복되며 티핑 포인트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하이먼 민스키 모델입니다. 민스키 모델은 경제가 호황의 정점을 지날 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의 그래프로 지금까지 본 그래프들 중 가장 포괄적인 그래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겹쳐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아이디어, 제품 또는 기술은 초기 선구자인 현명한 투자자에 의해 그 관심이 집중되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후 관심이 급격히 떨어지며 가격이 순간 하락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발전을 통해 아이디어, 제품, 신기술에 대한 의심이 줄어들고 가능성이 드러나게 되어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합니다. 이것으로 캐즘은 극복되고 티핑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이후 기관 투자자들이 이 아이디어, 제품, 신기술을 언론에 노출하며 대중에게 계속적으로 각인시키고 대중들은 이 가치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런 아이디어나 제품, 신기술이 성숙기를 거치는 와중에도 대중들은 대중들의 참여가 계속 늘어나고 가격은 결국 버블을 형성합니다. 어느 시점에 기관 투자자와 현명한 투자자는 수익 실현을 하고 그 시장을 탈출합니다. 결국 버블은 꺼지게 되고 대중들은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디어, 제품, 신기술은 버블 이후에 본격적인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안전한 투자 타이밍에 대해 한번 같이 보시죠. 먼저 확률적으로 안전한 투자 진입 시점입니다. 물론 시장과 경제에 대한 통찰력으로 우수한 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현명한 투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게 되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긴 하겠지만, 여기에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거기에는 분명한 리스크도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캐즘과 티핑 포인트를 넘지 못한다면 그 가치는 대중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나 제품 또는 신기술이 사라지지 않고 대중화되는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캐즘이 극복되고 티핑 포인트를 지나야 가장 투자의 적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에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브에서는 스위트 스폿, 그리고 제품 수명 주기에서는 성장기, 하이프 사이클에서는 환멸 단계를 지나 계몽 단계, 그리고 하이먼 민스키 모델에서는 기관 투자자 참여 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투자의 탈출 시점이 언제일까요? 이 부분은 좀 어려워서 그래프 비교에 따른 결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비교 자체가 약간 주관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크리에이티브 커브나 제품 수명 주기에서는 정점인 아이디어의 진부점 또는 제품의 성숙기의 가격이 가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캐즘 이론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각 수용,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오는 수용자마저 참여한, 즉 모든 대중이 참여했을 때 민스키 모델에서 그 가격은 최고점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 제품, 그리고 신기술을 소수가 아닌 대중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또는 투자해서 그 가치가 익숙해지고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쯤에 그 시점에서 그 가치를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 시점은 분명 민스키 모델에서 가치가 최고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이제 애 어머니가 돈 싸들고 이제 내가 투자한 어떤 가치를 사려고 할 때 그때가 80점이라고. 그렇다고 애 어머니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애 키우시느라 힘드신데 그런 어머니들조차 투자를 하려는 이제 가치는 이미 버블의 끝까지 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이제 매수는 어떤 가치에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는 시점, 즉 캐즘과 티핑 포인트 이후, 그리고 매도는 모든 대중이 참여했다고 판단되는 시점, 즉 그 가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누구나 의심이 없을 때, 그때 이제 매도 타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그래프 비교를 이것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어떤 투자 방법을 찾으셔서 꼭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저도요.